시작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볼 얘기는 극세사TV예요. 극히 세세하고 사소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 겁니다. 굉장히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었을 거고요.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굉장히 친구들이 처음부터 겁을 먹죠.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를 답도 없는데 굉장히 다시 태어나야 되나,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해요. 너무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전문적으로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못 만들어요. 어느 정도 자신에게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지 자기 스스로를 믿을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못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잘 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죠. 나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나를 어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를 뽑아야만 할 겁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를 어필만 하면 되는데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못 써요. 왜일까요? 스스로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단 한 번도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내 학생부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이 뭔지 장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냥 냅다 학생부만 뒤진다고 여러분들의 장점을 알 수는 없어요. 학생부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내가 반드시 요거는 써야겠다라는 키워드가 뭔지를 가장 먼저 도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수학교육과, 수교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여러 개의 활동들이 학생부에 들어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나는 수리 논술탐구반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일 먼저 어필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키워드가 가장 먼저 와야 될 겁니다. 이렇듯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한 클래스 친구들이랑 자기소개서 교육을 하는데, 그때 당시 시기가 굉장히 정말 이제는 당장 한 달 뒤에는 자소서를 내야 하는 정말 턱 밑까지 찬 정도의 친구들이랑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 보통 이제 원론적인 것들을 설명하겠죠.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1번 항목부터 잡고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고 제가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여기 맨 앞에 앉아있던 친구 한 명이 어느 지역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 한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어렵니? 이해가 잘 안 돼? 어디서 막혔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학생부 이렇게 나한테 딱 주면서, 저한테 주면서, 쌤, 저는 정말 학생부에 쓸 게 1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쓸 게 없다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3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를 했는데 학생부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거는 정말 좀 속된 말로 개뻥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뭐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말했다시피 저는 좀 학생들이랑 수업할 때 굉장히 좀 편하게 친근하게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야, 개소리 하지 마 라고 하고 그 친구 학생부를 딱 봤어요. 봤는데 보자마자 제가 그 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 야, 정말 미안하다. 정말 이 친구 학생부에 쓸 게 정말 1도 없어요. 그런 학생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론 뭔가 한 게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친구의 진로, 희망사항과 자기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만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은데 3년 내내 밴드부 보컬로 활동한 거죠. 이 친구가 작살나요. 옥타브가 8옥타브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돌고래 수준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온갖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고 해도 수학교육과 교수님은 그게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거죠. 수학교육과 교수가 보기에, 입학사정관이 보기에는 이 친구가 돌고래인지 아닌지가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활동들만 차 있으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지금 내가 좀 준비할 시간이 남았다,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라서 활동을 좀 더 채울 수 있다고 하면 절대로 고등학교 생활에 숨만 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숨만 쉬고 살면 그 친구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더라도 목적성을 갖고 해야겠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맞닿아 있는, 쉽게 말해서 전공적 합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들로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채우셔야 됩니다. 네, 당황하지 마세요. 저도 굉장히 지금 뻘쭘합니다. 지금 자세가 굉장히 좀 웃겨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병맛입니다. 저희의 컨셉은 병맛이에요. 아, 저런 애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엎드리시든 누우시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단한 걸 찾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어차피 대단한 게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고등학생들이 어차피 하는 동아리 활동들이 다 거기서 거길 겁니다. 뻔해요. 물론 몇 개 특징 있는 활동도 있겠지만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뭐 여러 가지 자율 활동 등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걸 뽑아낼 수 있을 만한 키워드들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반드시 대단한 키워드를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좀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편합니다. 사실 쉽게 말해서 창문을 잘 닦는 것도 엄청난 탤런트죠. 내가 누구보다 창문을 굉장히 잘 닦습니다. 내가 창문만 닦으면 창문에서 빛이 나요. 거의 뭐 눈이 부셔갖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얼마나 대단한 재능입니까? 이 재능을 살려서 내가 우리 반 창문들을 굉장히 열심히 닦아서 친구들의 학습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 엄청난 배려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대단한 장점을 가지기가 어려우니 사소한 장점이라도 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정말 많은 친구들, 뭐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하루 날 잡고 다 땡기자,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자소서를 써봤으면 아실 거예요. 한번 썼을 때 이게 정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뭐 진짜 똥이죠. 처음에 만들어낸 건 똥이에요. 이게 그냥 한글로만 써져 있다 뿐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의 아랍어 수준일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는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다듬으면서 3번, 4번, 5번 가면서 어색했던 글이 조금 더 자리를 잡아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걸, 여러분들은 한강 작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설가도 아니고 문창과를 나온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그런 완벽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끈기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힘들어요. 굉장히 좀 어렵고 쓰기도 굉장히 좀 난해하고 복잡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소한 5번, 6번 정도는 내가 탈구하고 고쳐 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끈기를 갖고 좀 덤벼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키워드들을 뽑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구슬 중에 과연 내가 어떤 키워드들을 꿰어서 목걸이로 만들어낼 것인가, 키워드들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란 게 있겠죠. 5가지 활동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활동 순으로 1, 2, 3, 4, 5번 번호를 매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순서대로 글을 작성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글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입사가 아니고 교수님들이죠. 그 전공의 교수님들이에요. 이걸 보신다면 보자마자 와, 얘는 정말 안 뽑고는 못 빼이겠다, 얘는 너무나 매력 있는 친구라서 꼭 우리 학과, 우리 학교에 데리고 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니 나를 뽑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상대방의 눈높이가 아니라 자신의 눈높이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글이 좀 가독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좀 중구난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지금 괜찮으시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디서든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보셨던 내용일 거라서 저도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고 따라오시기 전혀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정말 사소한 얘기들 해볼 거고요. 어디 가지 마세요. 같이 갑시다.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1000자, 1500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는 좀 후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글을 구성할까라는 것보다는 아까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키워드들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며 이걸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가를 먼저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처음에는 좀 멀리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그려야겠죠. 흔히 우리 글에 기승전결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글을 개진하셔야 이게 상대방에게
충분히 어필이 되고 읽히는 글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저는 100명이라고 하면 99.9명인 것 같아요. 99.9명의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굉장히 자기에게 편한 글들을 써요. 쉽게 바꿔서 말하면 나만 이해할 수 있는 글들. 지금 이 자기소개서를 보는 그 면접관들, 뭐 입학사정관들이나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근데 나는 당연히 내가 했던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나한테 친근하게 글을 써버리면 상대방, 그 글을 읽는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게 풀어서 써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보자면, 많은 친구들이 뭐 글을 쓸 때 이렇게 쓸 겁니다. 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굉장히 다들 뭐 정말 틀에 박힌 누구나 쓸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써요. 1번으로 예를 들자면 1번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을 내가 쓸 거다. 영어 과목을 쓸 거다고 하면 정말 100 중에 한 70명 정도 이렇게 쓸 거예요. 영어 성적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비해서 2학년 때 너무 많이 떨어졌다.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 영어 단어를 이런 것들 이해하지 않고 너무 암기식으로 공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방법을 내가 바꿔서 내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영어 단어를 외우고 거울을 보고 발음 연습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결국은 영어 성적이 올랐다. 뿌듯했다. 대부분 이렇게 쓸 거예요. 정말 뻔하잖아요. 누구든지 쓸 수 있고 정말 많이 볼 패턴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똑같은 글이라도 좀 자신만의 방식으로 좀 바꿔서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똑같이 영어 단어를 외웠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본인만의 명칭 하나, 네이밍을 하나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영어 단어 암기 방법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웅현이의 뭐 369 학습법 뭐 이렇게 제목을 다는 거죠. 369 학습법 뭐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지만 뭐 뭔가 싶지만 뭐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3번 영어 단어를 보고 6번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9번 입 밖으로 꺼내본다 뭐 이런. 근데 이게 네이밍 하나를 달아줌으로써 굉장히 좀 뭔가 얘가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했구나라는 느낌을 사실 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 좀 어색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3번 항목이죠. 배려, 나눔, 협력을 실천한 뭐 갈등 관리를 뭐 해결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난해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누군가를 배려해 본 적이 없죠. 뭔가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 마더 테레사도 아니고 그건 뭐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항상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봉사활동이겠죠. 봉사활동을 이렇게 했고 이런 활동들 통해서 내가 뭔가 한 단계 발전하는 걸 느꼈다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건 봉사활동을 쓸 때 100 중에 200명이 1000명 중에 2000명이 이렇게 쓸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근처 지역에 있는 아동 보육원에 가서 내가 봉사활동을 했다. 또는 이제 요양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겠죠.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한 거예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뭐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뭐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뭐 씻는 것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겠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나를 굉장히 경계하고 나한테 막 눈빛도 안 주시고 뭐 그렇게 굉장히 불친절하고 어색하게 하다가 내가 계속 이렇게 친근하게 가서 이렇게 말동무도 해드리고 뭐 간식도 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하니까 서서히 나한테 이제 마음을 여셨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고 내가 굉장히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 갔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친손주처럼 아껴주시고 막 너무 이뻐해 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하셨다. 이렇게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더니 할머니가 굉장히 시원해 하셨다. 내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이딴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패턴으로만 쓸 거란 말이죠.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배려를 한 건 맞고 나눔을 한 건 맞지만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소재겠죠. 이것 또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흔한 패턴 속에서라도 정말 내가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정말 느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시는 게 3번 항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성적이 올랐다 떨어졌다 사실 요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길 원하지만 그렇게 다 성적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내 지원 전공과 관련 있는 성적이 분명히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냥 유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적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유지만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냐가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배우고 느낀 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뭘 배우고 뭘 느꼈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1번에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주도 학습 경험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뭔가를 했던, 내가 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공부법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뭔가를 더 알고 싶고 지적 호기심을 발달시킬 수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하고 싶어서 했던 공부를 어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교내 활동이죠. 요거는 뭐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2개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3개를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 개수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뭐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나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활동 순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량 같은 것들 사실 2번도 이제 1500자 이내에서 이것들을 압축시키려다 보니까 분량이 처음에는 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처음에는 분량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본인이 쓸 수 있는 대로 그냥 쭉 늘려 쓰세요. 나중에 충분히 수정하면서 글자 수 제한은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번에서 가장 핵심은 전공 적합성입니다. 내 전공과 맞는 활동들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교육과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돌고래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8옥타브까지 올라가냐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관련 있는 활동들을 해주셔야 그리고 그것들을 끌고 와서 써주셔야 된다는 것. 전공에 대한 역량과 얼마나 이 친구가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3번 아까 좀 애매하다고 하셨죠. 중요한 건 내 개인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에서의 인성적 요소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를 하든 나눔을 하든 갈등 관리를 하든 이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걸로 이제 집중을 하시되 내가 한 거죠. 내가 노력한 거예요. 남들이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남들이 나한테 너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 칭찬해주고 나도 스스로 뿌듯했고 이렇게 중심은 항상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한 것들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지원 동기를 물어볼 거고 진로 계획을 물어볼 겁니다. 사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 문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만 해주면 되잖아요. 지원 동기는 사실 말을 못하는 게 더 이상하죠. 내가 여기 왜 들어가고 싶은지 이유를 말해주면 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가능하면 그 학교, 그 학과의 정보들을 충분히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땡땡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이 난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입학하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가 꼭 이걸 해보고 싶다.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할 거고 이런 2+1 학기제 이런 것들을 내가 챙겨서 내 역량을 강화시키고 싶다. 특히 땡땡 대학교 땡땡 학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는 너무 매력이 있다고 느껴서 나는 지원했다. 이렇게 개별적인 그 학교 정보들을 반드시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제가 요거를 처음에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느끼면서 고민을 했어요. 주제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뽑아내야 되나.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살아요.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일주일 놀다가 다음 주 영상 찍기 전에 직전에 그냥 오늘 요거 얘기해야지 하는 거 있으면 그냥 얘기를 해볼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욕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